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 바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교재 85페이지서부터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곱으로 표현된 부등식의 영역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좀 쉽게 가봅시다. 자, 곱으로 표현된 영역, 곱으로 표현된 영역이다 그랬는데요. 자, 선생님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면요. 자,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는 이 가로축을 우리는 X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축으로 표현되는 것을 Y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선생님이 잡아볼게요.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F라는 점으로 잡고요. F라는 점이라고 잡고 여기를 X, Y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놈의 X와 Y는 양수가 되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의 자체는 X가 양수고 Y도 양수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쪽에 점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F, X, Y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놈은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2, 4분면에 점을 잡아서 f, x, y라고 하게 되면 요놈의 xy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 4분면에 점을 잡아서 f, x, y라고 하게 되면요. 자, 요놈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얘네 둘의 곱은 바로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고요. 얘네 둘의 곱도 양수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곱은 뭐가 돼요? 음수가 됩니다. 음수. 얘네 둘의 곱은 역시 음수가 되게 돼 있죠.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결국은 요놈과 요놈이 음수고요. 요놈과 요놈이 양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역을 한번 표시를 해보자 그러면 결국은 얘네 둘의 곱이 양수가 되는 영역은 어디냐 물으면 바로 여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요 영역과 요 영역이 양수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음수가 되는 영역이 어디냐? XY의 두 수의 곱이 음수가 되는 영역은 바로 요 두 군데가 음수가 되는 영역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의미입니다. 요런 의미인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X랑 Y를 곱해서 바로 0보다 커지는 영역이 어디니? 라고 묻게 되면요. 자, 요것은요. 결국은 X는 0, Y가 0이 되는 것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X는 0, Y는 0이라는 건 X축과 Y축을 뜻하죠. 이렇게 X축과 Y축을 뜻해요. 왜? 이게 Y는 0이고 이게 X는 0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 XY는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XY가 0보다 큰 곳은 어디냐? 바로 이게 양수 또는 음수니까 바로 1, 4분면과 3, 4분면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바로 여기와 여기가 XY가 0보다 클 때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바로 여기 있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X축과 Y축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XY가 0일 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직 표시되지 않은 요 부분은 뭘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XY가 0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나오게 되니까.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곱으로 표현된 건 어떻게 찾으면 가장 빨리 찾을 수가 있냐면요. 적당히 요놈을 찾을 때 X와 Y의 점을 임의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1, 4분면의 점을. 그럼 대입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2, 1이다 그러면 2 곱하기 1이라는 건 2인데요. 그건 0보다 크죠. 어라? 만족하네. 1, 4분면에 있는 점이 만족하면 1, 4분면이 된다는 얘기니까 참이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경계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마주보는 경계선, 바라보는 경계선, 인접해 있는 경계선은요, 여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경계선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이 경계선의 의미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 4분면에 해당하는 점이 만약에 만족하는 범위였다면 바로 인접하는 요 범위들은 만족하지 않는 곳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만족하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이 경계선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자, 이걸 보도록 합시다.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라는 놈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자,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이 됐죠. 곱으로
곱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요 영역과 요 영역을 빨리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원이죠. 얘는 원인데 요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가 되는 영역을 뜻하고요. 얘는 직선이에요. x 플러스 y가 5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요. 이 원을 먼저 그려보면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일까요? 0,0이고요. 반지름이 5짜리죠. 5, 그 다음에 여기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짜리죠. 자, 그리고 이 직선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짜리거든요. y절편이 5인 직선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요렇게 지납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은 x축, y축에 관한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x축, y축을 제외하고 나면 공간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여기 활골, 그 다음에 여기 활골, 셋, 그 다음에 요 바깥쪽 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에서 둘이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이게 플러스이고 이게 마이너스이고 이게 마이너스이고 이게 플러스이고 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영역 자체가 하나, 둘, 셋, 넷일 때 그냥 가장 찾기 쉬운 점 한 점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0,0이죠. 원점이죠. 원점은 지금 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가능한 참이 된다면 참이고 거짓이고 참이고 이런 식이겠죠. 참이고 여기는 거짓, 여기 참, 여기 거짓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거짓이면 여기가 거짓, 그 다음에 여기가 참, 여기가 참, 여기가 거짓 이런 식이란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0,0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x에도 0, y에도 0, x에도 0, y에도 0 요걸 집어넣어 보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5만 남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5만 남아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25를 곱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있는 요 공간은 거짓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들의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나머지 공간들이 어디냐? 바로 요 공간하고요. 요 공간.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되고 여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도로 안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한 점을 대입해서 그놈의 형태를 빨리 잡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요 앞에 이렇게 XY가 띠 붙어 있어요. XY가. XY, 그 다음에 괄호예요. 그러면 이 선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XY 선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0,0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0,0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왜? X축, Y축이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X0, Y0 집어넣을 때 0 돼버리는 거죠. 여기가 성립해버립니다. 여긴 당연히 성립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걸 잡아주는 게 좋냐면요. 뭐 요런 점 있죠. 요 위에, 요 1사분면에 있는 요 점이요. 지금 요거에 의해서 두 개니까 총 8구간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하나 나오네. 그지? 점을 거쳤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세 군데.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군데,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여덟, 아홉, 열, 11군데나 나오네요. 그죠? 11군데나. 그죠? 2의 4제곱이니까. 근데 점이 겹쳤으니까 11군데가 나오는데, 요 점 아무거나 잡아볼까요? 여기에 있을 만한 점이 1,1 정도가 되겠죠? 1,1 정도. 그럼 1, 2를 집어넣습니다. 1, 그 다음에 여기도 1, 그 다음에 여기도 1. 이렇게 집어넣어서 값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긴 무조건 1이죠. 그죠? 그럼 여기 2 빼기 5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3. 이렇게 되겠죠. 마3이 나오고요. 여기는 1 들어가면 역시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3이 나와요. 그럼 여기 양수고요. 여기도 양수, 여기 음수니까 이거 양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되냐면 여기 하고요. 그 다음 또 어디? 요거 바로 옆에 구간에 들어가는 여기 하고요.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가냐면 요 구간 들어가겠죠. 요 구간.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주어진 점, 그러니까 영역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별을 해서 되는 곳에 색칠을 하고요. 안 되는 곳에 경계선을 이용해서 색칠을 안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요. 또 하나의 형태는 바로 연립방정식입니다. 즉 fx, y라는 점 요놈과 그 다음에 gx, y라는 점이 만약에 둘 다 0보다 큰 구간이다. 그러면 이 둘의 연립하는 구간은 뭐냐면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fxy가 0인 곳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거의 윗부분이란 얘기죠. 이렇게 윗부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gx, y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gx, y가 역시 0인 놈이 요 놈이라고 합시다. 근데 0보다 큰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결국은 연립한다라는 것은 바로 공통범위 있죠. 요 공통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부분이 바로 뭐냐? fx도 0, f 이놈도 0보다 크고, 그리고 그 다음에 gx, y도 0보다 큰 거죠. 단 여기에는 경계선 포함 안 포함? 경계선 포함하지 않는다죠. 왜요 선생님? 등호가 안 보이잖니. 그지? 경계선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등호가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설명 한번 해봤고요. 우리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네요. 3번 문제. 그죠? 3번 문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자, 곱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빨리 일단 이콜이 성립하게 되는 그 경계선부터 빨리 그려야 됩니다. 자,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x, 요 놈을 정리하면 요 놈이 0 될 때 하고요. 요 놈이 0 될 때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y는 이렇게 되겠고요. 나머지 다 넘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원의 방정식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두 영역을 빨리 도시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영역을 도시를 하면요. 자, 오른쪽에다 그려볼게요. 먼저 이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반지름 얼마짜리? 2짜리가 되겠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0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요. 0보다 큰 구간을 찾기 위해서,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고,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 자, 요렇게 지나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겠죠. 자, 그러면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네 군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빨리 찾고 싶으면 0,0을 집어넣어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0,0을 집어넣으면 0, 0이면 요 놈만 남아요. 0, 0이면 요 놈만 남아요. 어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4죠. 4는 0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맞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영역은 안 되겠죠. 대신 요 영역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곱의 형태인데 요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요렇게 정리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네 개를 빨리 경계선으로 우리가 영역을 도시를 해줘야 됩니다. x가 0이다, y축, y가 0이다, x축이거든요. 그러니까 x, y축이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놈 정리할 건데요. 자,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 보이죠. 원의 방정식이 보이고, 원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축, y축도 있습니다. 이렇게 x축, y축도 있어요. 자, x는 0, 요 놈입니다. y축, y는 0, x축입니다. 요거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그러니까 3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3, 3, 마 3, 마 3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직선 하나 남았네요. 요직선은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지나겠죠. 여기가 1이겠고 여기도 1이겠죠. 자, 영역이 모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잘못됐다. 그지? 하나, 둘, 셋, 1사분면에 3개, 2사분면에 하나, 둘, 셋, 4개, 4사분면에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3사분면에 하나, 2개. 그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이렇게 13개의 영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그죠? 그러는 것보다는, 영역 속에 들어가는 이미 한 점을 가지고 찾아주는 게 좋겠죠. 자, 요 놈에서 이렇게 오고, 요 놈에서 이렇게 오면 이게 몇 컴마 몇이에요? 1,1이겠죠. 1,1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영역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x, y에 1을 집어넣을게요.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양수, 여기 양수. 양수, 음수만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부등호니까 양수,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하고 1 집어넣으면 2에서 1 뺐으니까 양수죠. 1하고 1 집어넣으면 이거 음수 돼버려요. 이거 봐라. 그러면 전체의 값이 다 뭡니까?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다. 이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요 영역은 안 들어가죠.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건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영역을 감싸고 있는 영역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바깥에도 들어가죠. 여기. 요 영역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는 안 들어가죠. 여기도 안 들어가요. 그죠? 여기도 안 들어가요. 대신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요 영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영역이 들어가겠죠. 요 영역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안 들어가면 경계선 안 생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1번과 2번 잠깐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있죠. 1번에는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계선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는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계선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경계선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자, 필수예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죠. 다음 부등식. 자, 연립부등식의 영역이죠. 공통범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개를 빨리 그려내야 되는 게 문제인데요. 자,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직선이죠. 자, 원은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원은 어떻게 되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반지름이 원이 마음에 안 들지. 그치?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원. 자, 이렇게 되겠고요. 반지름이 얼마짜리죠? 반지름이 3짜리입니다. 그죠? 3, 마삼. 자, 경계선 포함이죠.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놈의 내부입니다. 내부. 요 내부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요 내부 경계선 포함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1차 함수가 될 텐데요. 빨리 그려보죠. x절편 얼마일까요? y가 사라지면 되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2네요. x절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y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사라지니까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y쪽이 지금 작다 그랬으니까 아래쪽을 의미하죠. 아래쪽. 아래쪽이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아래쪽이에요. 그죠? 아래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결국은 어느 범위를 찾고 있는 거냐? 결국은 공통범위를 찾고 있는 거죠. 공통범위. 자, 공통범위라는 건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요 색칠이 두 군데가 다 된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공통범위가 되겠죠. 요 부분이 공통범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포함 안 포함. 요 선은 원래 직선이기 때문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점선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사실은 A는 B는 C꼴이니까 얘는 요렇게 나눠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다시 써보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자, 2x-y인데 넘어가면 왼쪽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y는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1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오른쪽 거 정리하면 y가 넘어가요. 그러면 y는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크거나 같다가 되고 1이 넘어갔으니까 2x-1보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두 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들을 표현하려면 X축, 그 다음에 Y축을 정리하고요. 자,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하죠. 등호라고 생각하고 선을 그리게 되면요. 2x 플러스 2, 기울기가 2짜리고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기울기가 2짜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짜리, 조놈과 평행이겠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기는 2분의 1이겠죠. 아,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위에 거는요.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아래쪽이래요. 이렇게 아래쪽이래요. 아래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어떻게 되냐면 위쪽이 됩니다. 위쪽이 됩니다. 이렇게. 위쪽은 이렇게 되겠죠. 위쪽이 요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요 범위가 공통이죠. 요 범위가. 요 통로같이 생긴 요 범위가 공통이 되겠고요. 등호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도 실선 처리, 여기도 실선 처리. 바로 요만큼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에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문제가 보일 겁니다. 확인 체크 64번 문제. 지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금 빨리 풀어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작하십시오. 자, 64번 문제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죠.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세 문제 보일 텐데요. 자, 일단 곱으로 나타내어진 형태, 요거는 연립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요 놈은 일단 원부터 그려내야 되죠. 원 요렇게 그리고요.
자, 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2짜리라는 거 느껴지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놈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0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y는 x제곱이란 뜻이죠? y는 x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원점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역을 하나 임의로 좀 잡을 수 있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점을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 이 점이 갖는 영역이죠. 이 점은 바로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사이에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0,1이니까 x에는 0, y에는 1, x에는 0, y에는 1, x에는 0, y에는 1을 집어넣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만족하는 영역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죠. 자, 여기는 0 더하기 1, 그러면 1 빼기 4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하고요. 자, 여기는 1, 0인데요. 1이 돼버리죠. 곱하기 1. 자, 이놈은 0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묻습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음수는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건 참입니다, 참. 즉, 이 영역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영역하고요, 요 영역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경계선이 요놈하고 요놈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바깥쪽이 또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요 바깥쪽, 여기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등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경계선들을 포함하게 되죠. 경계 포함.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연립을 하자는 얘기죠. 자, 요렇게 하나 연립해줘야 되죠. 자, 왼쪽에선 누가 나옵니까? y는 크거나 같다, x제곱. 자, 오른쪽에선 누가 나와요? y는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3보다. 자, 먼저 등호를 영역으로 하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x축, 그 다음에 y축을 그려놓고요. 자, 먼저 y는 x제곱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직선입니다. y는 x 플러스 3 그랬으니까 요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자, 영역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여기,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자, 요 영역들 안에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2차 함수에서는 y가 크다 그랬으니까 요 위쪽이에요. 요 위쪽. 요 위쪽이 들어가게 되고요. 위쪽. 자, 그 다음에 y는 아래쪽 그랬죠. 직선 x 플러스 3의 아래쪽 그랬습니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되는 거죠. 직선의 아래쪽. 그러면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는 경계선 역시 포함하게 되죠. 등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경계 포함.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문제 보면요. 자, 요놈하고 이렇게 연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왼쪽 거 정리한 결과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그 다음에 이게 넘어와야 되죠. 원의 방정식이니까 2x 넘어왔어요. 그러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요쪽 거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 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입니까? 1,0으로 바뀌었고요. 자,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1짜리가 되는 거죠. 반지름은 1짜리.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은 1짜리. 자, 왜냐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필요한 게 1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 r이 2짜리가 되죠. 먼저 이 두 원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죠? x축과 y축을 그려볼까요? x축, y축.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이 1,0에 반지름이 1짜리 원이 그려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0,0에 반지름이 2짜리가 그려진답니다. 반지름이 2짜리 원은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가 2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마이너스 2쪽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원이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가고요. 이쪽에서 원이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가는 원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에서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만족하는 공통인 범위를 찾아라 그랬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거에서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바깥쪽, 외부를 뜻하죠. 그죠? 이 하얀 것의 외부를 뜻합니다. 외부면 어디냐면 여기죠. 요 바깥쪽 외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 범위를 뜻하죠? 자, 요 범위.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은 내부를 뜻하죠. 왜? 작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큰 놈의 내부를 뜻합니다. 큰 놈의 내부는 바로 요 부분을 뜻하죠.
요 부분. 큰 놈의 내부. 자,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는 거니까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공통 범위죠. 요 부분 보입니까? 요 부분. 요 부분. 자, 경계선 포함 안 포함? 얘는 둘 다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경계 안 포함.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경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요. 예, 두 번째 부등식의 영역 파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최대체소를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